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몇 번까지 풀어보시냐면은 45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한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번 보니까 A 지점에 어떤 점이 찍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이제 A 지역에서 시간별로 측정한 강수율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이 두 전선면에 영향을 아무것도 안 받고 일단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없다라는 걸 일단은 예측이 되실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에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서풍이 불거나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A가 A 지역의 온대저기압이 통과를 해가면서 B가 어떻게 내렸냐에 대한 자료인데 딱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온난저선 앞에 있을 때는 지속적인 강우지는 굉장히 강수량은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한랭연선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이 짧은 시간의 비가 집중적으로 강우량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바로는
이 기역 지점이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강수량이구나, 강호량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 강수량이 시킨 거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12시에는 북풍열의 바람이 부냐라고 했는데 자 한랭전선은 요때 동그라져 있죠. 그래서 북풍열의 바람을 부는 데는 이 한랭전선 뒤쪽에 있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풍열이 아니라 12시에 딱 지금 이 그림이 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풍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바꿔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 니은 13시에는 상공에 전선면이 있냐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그림 상에 전선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면 없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강우 형태를 봤을 때 이 시기 때가 강우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나기성 강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 때 한량유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A, B, C 지역 중 설명이 옳은 게 어떤 거냐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 그림은 성속 단계의 그림이죠. 그렇죠? 여기서 어느 시점이 가장 기압이 낮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두 전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가장 온대적이하면서 기압이 낮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1기도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 1기도는 제가 저번 시간에 기단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선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냐면은 등압선이라고 해서 기압이 같은 곳을 다 이어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 두 번째 얘의 한 칸 한 칸 강력은 4헥토파스칼만큼의 기압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을 풀 때는 그러면은 중심부가 가장 기압이 낮으니까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가장 낮겠네. 물론 그것도 틀린 판단은 아니기는 한데 얘는 정확히 등압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등압선 하는 누가 가장 기압이 낮은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굳이 순서를 표시하면은 요 1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본 게 A가 가장 기압이 높냐라고 했는데 가장 기압이 낮은 데 있죠. 그렇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낮다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남서풍이 우세하냐라고 했는데 바람,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서풍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세하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D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A가 C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자 C는 무슨 강우요? 지속적인 강우 강수량이 작은 대신에 길게 내리는 거 그 다음에 A가 소나기성 강우가 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D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고요.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A, B 가해점 찍어놨고 그 다음에 나이는 각 지점 두 지점 매칭되는 풍량 데이터가 나타나 있네요. 자 북서풍 부는 곳은 A 지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A가 A 지점에 매칭될 거고 니은이 B 지점에 매칭이 되겠네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곳. 자 우선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등압선 있으면은 기압이 낮고 높은 거는 이 등압선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더 낮은 등압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더 기압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 B의 선분과 점선면 없죠. 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기역은 A의 기상요소를 나타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풍량으로 매칭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자, 그 다음 5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이 전선면이랑 전선을 형성을 했을 때 어느 형태의 그림을 가졌냐, 어느 형태의 특징을 가지냐를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급하게 나타나는 그림은 이 친구는 한랭전선이라는 면이 거고요. 그리고 만만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경사를 만드는 전선은 온난전선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선을 표시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뜨거운 공기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왜 차가운 공기냐고 하냐면은 한량전선은 차가운 공기 파고들면서 이런 전선을 만드니까 왜 여기 차가운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을 하는 거니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가에서 강수를 형성하는 수증기는 A 기단보다 B 기단의 주를 공급된다라고 했는데, 자, 뭐 기단 이는 말 당연히 얘는 공기 덩어리니까 둘 다 기단은 맞아요. 자, 근데 이 한랭연설에서 구름을 만들어내는 어느 공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그래? 차가운 공기가 올라간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거지. 상대적으로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따뜻한 공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 거니까 수증기도 따뜻한 공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구름을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B기단, 즉 B공기, 따뜻한 공기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만든 거고, 그다음에 니은, 한랭연산이랑 올라가서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움직인다고요? 한랭연산이 더 빨리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더 빠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그다음 디귿, 전선 부근을 상분하는 구름의 평균 두께는 나보다 가가 두껍냐고 했는데 얘가 적어도 구름이 되어 두껍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평행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제가 마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일기기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신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기호들의 의미는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기기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문표 마냥 그려서 놓는 건데, 자, 아까 각 부위별로 나타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머리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름의 양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갈수록 구름이 없는 거고 20쪽으로 갈수록 구름량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한랭연선 바로 뒤에 있는 지점에서 일기기호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운량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9든지 10 정도 완전 색칠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머리통이 그려질 거고, 두 번째 꼬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한테 꼬리는 풍향, 즉 바람이 어디서 오는가를 기준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이 풍향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풍향을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풍향은 프로면 해냅니다. 프로 어디서 오냐 오냐. 그래서 바람이 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꼬리에 또 뭘 주렁주렁 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꼬리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 뾰족하게 뭔가 깃대처럼 생긴 깃발처럼 생긴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얘는 한 칸이 풍속이 얼마나 하는 걸 의미하냐면은 25m/s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습니다. 긴 놈은 5m/s, 짧은 놈은 2m/s.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꼬리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풍량이 풍속 세기가 센 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조그마한 놈들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꼬리 쪽에는 2가지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풍속, 두 번째 풍량.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 이 3개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는 뭐 적냐? 기압을 적어요. 자, 근데 이 기압을 적는 게 1000헥토파스칼 이냐 무냐 아래냐 따라서 표현하는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자, 만약에 앞자리가, 자, 여기 지금 28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있냐? 10x, x, 여기 x의 순서대로 숫자를 쭉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5 이상이면은 뭐라고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야. 630 이렇게 됐으면 1063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압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숫자가 500 이상이면은 이렇게 읽는 거고 500 미만이면은 10xx.x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아마 안 적혀 있을 건데. 기억에다 좀 적어주세요. 왜냐, 저런 걸로 가끔 단어들 물어보고 근데 꼭 기하면 틀려갖고 오더라. 600다 적어놨는데 1063입니다 이런 거에서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역상 이런 것도 하면 틀려요. 괜히 소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 익히는데 구역상까지만 하고 쓰고 끝냈어. 그러면 소점이 없네 삼각형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치사하지 그지? 근데 이 소점을 적는 게 과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쓰는 건 틀린 건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융통성이 문제인 거지. 손 좀 안 적었다고 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어쨌든 요걸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두 개는 일단 어떤 걸 적느냐? 밑에는 이 일기기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에 기호를 적습니다. 여기서 일기라는 건 뭐냐면은 흔히들 여러분들 날씨가 어떻냐라고 했을 때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이런 것들이 여기 기호로서 적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기호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는 요놈입니다. 근데 나머지도 당연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저기서 외우는 어떤 거냐면은 번개 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려져 있다? 번개 치는 날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건지 당연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지만 거꾸로 풍량은 북서풍이고요, 풍속은 어떻고요, 기압은 어떻고요 해서 거꾸로 이걸 그리실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상 관측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문제 한 문제 풀어본 다음에 저랑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들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 쓰는 목적이 실제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얼마나 높게 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기상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측하는 파장대가 총 2가지가 있는데 가시광선 영향 가시광선 즉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영상을 보는 게 바로 가시영상이라고 하고 적외영상은 뭐냐면은 적외선 영향 즉 우리 눈으로 적외선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적외선으로 이제 지구 위를 측정을 한 게 바로 적외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 있지 않으면은 관측 불가입니다. 즉 기상위성은 항상 어떻게 쏘냐면은 정지궤도라고 해서 항상 그 지역만 보고 있는 즉 인공위성의 도는 속도랑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은 궤도에 이 위성을 갖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상위성이면 맨날 한국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밤 8시야. 가시비 영상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케이? 근데 적외 영상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 영상에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느냐? 자, 가시 영상은 이 두께가 핵심이에요. 두께. 그래서 뭘 정확히 보는 거냐? 구름의 두께를 보는 건데 하얄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떠 있는지는 몰라. 단순한 두께만 아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시 영상에서 왜 두꺼운 흰색으로 나타나느냐? 구름은 여러분들 눈에 왜 흰색으로 보일까요? 구름 검은색이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 왜 흰색이야 구름이? 야간에는 왜? 여러분들 색깔 왜? 여러분들 색깔이 이거는 왜 빨간색으로 보여요? 중딩질입니다. 중딩질.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여러분들 좀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흰색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빛이 다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근데 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구름이 두꺼워질수록 이 빛을 반사시키는 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진한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 볼 때 여러분 여름에 막 비 엄청 많이 올 때 두꺼운 구름 오면 막 구름이 시꺼멓잖아.
다 위에 있는 빛이 반사됐기 때문에 위에서는 거꾸로 볼 때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처음 아셨구나. 네, 물을 꺼버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위에 있는 빛이 통과를 못하고 다 반사를 가니까 조금 까맣고요. 아시겠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측정을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외영상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자, 이 온도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높이랑 관련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보고 있어요. 지도야. 자, 근데 구름이 자, 요 정도 떠 있는 애랑 요 정도 높이 떠 있는 애랑 이 위성으로 적외영상으로 이렇게 뭐가 다르냐? 일단 떠 있는 높이가 다르잖아. 그럼 이 구름의 온도가 달라져요. 대륙권에서는 높게 있을수록 온도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얘가 한 10도고 얘가 한 2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적외영상에서는 이 온도가 낮을수록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구름이 높게 떠있다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적외영상은.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두 개를 놨을 때 얘가 더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바로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주나? 자, 4번 한번 보시겠어요? 4번. 얘는 조금 힌트를 드리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얘는 가시영상을 일단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전선을 뭐라고 하냐?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체전선이랑 이런 식으로 어떤 일기 영상의 그림을 같이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정체전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얘가 할맨 전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구름이 전선면에 있는 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정체전선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풀기면 조금 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영상이냐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얘가 친절하게 가시 영상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한번 4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억 보시면은 위성영상은 밤에 관측된 거냐라고 했는데 가시영상은 밤에 관측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적외영상과 밤낮 다 관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그다음 니은. 자, 일단은 이 가시영상의 흰색이 짙을수록 두께가 두꺼운 구름이라는 걸 정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 B 중에 누가 더 구름의 두께가 두껍냐라는 거는 누가 더 흰색이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A가 더 흰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지역은 두껍다,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A 지역에서 구름은 주로 전선 북쪽에 기다려서 만든 수증기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전체 전선에서 제가 한륜 전선만 그렸는데 얘만 봤을 때 상수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그럼 누구예요? 밑에 있는 공기죠, 그렇죠?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기단이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있는 기단이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서 구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북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맞춤이다. 이렇게 정체전선에 잘 나타나는 계절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여름이에요. 그래서
정치전선을 형성했을 때 이를 차가운 공기 역할을 하는 기단이 누구냐면은 오호츠크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역할을 하는 놈이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전체전선이 위로 갈 수도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기영상이랑 관련된 문제 잠깐 풀어봤고 앞에 44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유형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금방 풀었을 거니까. 자, 풍향은 어떤 걸로 따지냐면은 꼬리가 어디서 오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꼬리가 북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는 북동풍이 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압은 요 옆에 식으로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앞으로 숫자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10xx.x 이거니까 1010.4 이렇게만 끝내실 게 아니라 단위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4 헥토파스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은 여기 머리통 옆에 위에는 숫자가 기울어져 그렇죠. 그래서 얘는 15도씩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이 쉽다. 자, 여기 뒤에 49쪽까지 아픈 문제들 전부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6번은 제가 따로 보기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거 위에 거랑 지금 보기가 똑같네요.